17세기 영국 시인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곤의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사탄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던 천사였으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군대 통수권자이자 후계자로 내세우자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탄은 일부 천사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의 막강한 화력에 무참하게 패배하고는 불타는 지옥으로 추락하죠. 사탄은 무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존재인 인간을 타락시켜 복수할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미리 간파하고 인간은 결국 타락할 것이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천사들은 침묵하지만 아들이 지원하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천사 라파엘이 내려와 사탄의 존재를 경고하고 천상에서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되 겸손할 것을 당부하며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지옥과 혼돈이란 공간에서 기어코 탈출하죠. 그는 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하와 앞에 나타나 이 열매가 너의 이성을 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신처럼 되는 게 두려워 이 열매를 금지한 거지. 라며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가만이설에 속은 하와가 먼저 열매를 먹고 하느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던 아담도 그 열매를 먹죠. 타락한 직후에 두 사람은 수치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판결을 하죠. 천사 미카엘은 이들이 추방당하기 직전에 노아의 방주부터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인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비록 낙원은 잃었지만 회개와 믿음을 통해 더 행복한 낙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두 사람은 에덴을 떠나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우리는 신라곤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핵심어는 Paradise Lost. 주제는 신라곤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구체적으로 신라곤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식과 힘, 2번 왜 우리는 신라곤을 읽는가, 3번 요리책과 신라곤을 조화시키는 방법, 4번 신라곤, 비행기 갈아탈 때 읽기 좋은 책. 보기 1번에는 핵심어가 빠져 있고 보기 3번과 4번은 첫 문장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유력해 보이네요.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확인차 계속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없다. 이건 반어법입니다. 밀턴의 신라곤은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기독교적 세계관을 집대성한 장엄한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죠. 우리는 요리책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요리책과 신라곤을 비교하고 있네요. 새로운 어떤 것, 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것을 배운다. 문단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리책을 평가해서 더 높은 수준에 올려놓을 것인가? 신성한 시보다? 여기서 신성한 시란 신라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밀턴에게 빚진 것은 수많은 개별적인 항목이 정지해 있는 지식이 아니라 수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같은 이 세계의 수준에서. 신라곤은 정체된 지식의 파편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 위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나데이버 비구문을 사용하고 있군요. steal을 형용사로 쓰면 정지된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은 힘이다. 즉, 무한과 공감하는 여러분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의 발휘와 확장이며 거기서 모든 맥박과 각각의 개별적인 유입은 상승하는 하나의 단계다. 즉, 야곱의 사다리 위에서처럼 지구에서 지구 위의 신비한 높이로 상승하는 하나의 단계다. 우리가 밀턴에게서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공감과 정신적 역량을 깨워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끌어올리는 내면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맥박과 유입은 신라곤에 나오는 식구를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사다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상징물로 인간과 신의 세계를 잇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지식의 모든 단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같은 평면에서 더 멀리 데려다 주지만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낡은 수준 위로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일반적인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lane은 비행기가 아니라 평면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힘의 바로 첫 단계는 비상이다. 즉, 이 세상에 잊어버린 또 다른 영역으로의 상승이다. 여기서 힘이란 신라곤을 가리킵니다. 이 작품이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힘을 준다는 말이죠. 엘리먼트는 요소가 아니라 영역이란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라곤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네요. 종교개혁을 지지하며 크로멜 편에 섰던 밀턴은 권력에서 몰락한 뒤 실명한 상태에서 딸들에게 구슬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Paradise Lost. 주제는 신라곤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 혹은 우리가 신라곤을 읽어야 하는 이유.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에는 핵심어가 빠져 있어 범위가 너무 넓고 보기 3번과 4번은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맞네요. 밀턴의 신라곤은 단테의 신곡과 함께 기독교에서 중요한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우화로 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세습 권력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반발이죠. 절대군주가 통치하는 엄격한 질서의 국가에서 왕이 자기 아들을 공식 후계자로 선언하고 모든 관료에게 절대 복종을 명령합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왕자가 그동안 한 게 뭔데? 아들이면 다냐? 능력대로 가자! 라며 반발하죠. 반대파는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걸고 혁명을 일으키지만 왕자가 보유한 압도적인 군사력에 공화주의자들은 괴멸당합니다. 국경 밖에 황폐한 사막으로 쫓겨난 반대파는 그것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재기를 노리죠. 공화주의자들이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거라 예상한 왕은 우리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왕국을 위해 누가 희생하겠는가? 라고 묻자 비겁한 장관들은 침묵합니다. 이때 왕자가 나서며 때가 오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기뻐하죠. 정규전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반대파 수장은 정보전과 대리전을 통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걸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1차 타겟은 왕이 새로 개척한 전방의 주민들이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왕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잠입에 성공한 반대파는 주민들에게 왕이 당신들의 번영을 막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정보가 곧 권력이다. 라고 폭로하며 각성을 촉구합니다. 선동에 넘어간 주민들은 왕의 보안 규정을 어기고 고급 정보를 획득하죠. 이 때문에 왕의 관리 체계에 균열이 가면서 반대파가 일시적으로 승리합니다. 분노한 왕은 규정을 어긴 주민들을 황량한 미개척지로 추방하죠. 더 이상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듭니다.